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평범한 이름,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평범한 남자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아픈 경험이었으니까요. 은퇴 후 건강 관리를 위해 시작한 등산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30년 지기 친구와 30년 동안 함께한 아내의 배신으로 말이에요.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40년 가까이 규칙적으로 출근하던 삶이 끝나니 허전함과 무료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아내 순이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등산이라도 해볼까요?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젊을 때도 운동을 별로 안 했는데 60 넘어서 무슨 등산이냐 싶었죠. 하지만 순이의 성화에 못 이겨 한번 따라 나섰는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니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옛 직장 동료인 박영수를 만났습니다. 영수는 저보다 한 살 어린 61세로 역시 은퇴 후 시간을 보내느라 등산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반가웠어요. 철수야, 오랜만이다. 여기서 웃게 만나네. 영수야, 너도 등산 다니는구나. 그럼 요즘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해 죽겠더라고.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다니는데 너희도 같이 다닐래? 그렇게 해서 우리 4명의 등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아내 순이, 그리고 영수와 그의 아내 미경. 미경 씨는 57세로 우리 중 가장 어렸지만 등산 경력은 가장 오래된 베테랑이었어요.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만나서 서울 근교의 산들을 돌아다녔어요.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가끔은 조금 멀리 나가서 설악산이나 지리산도 갔죠. 등산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직장 생활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30년 지기였지만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내들끼리도 금세 친해졌고 등산 후에는 종종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철수야,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참 좋다.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그러게 영수야. 우리 나이에 이런 취미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순이도 즐거워했어요. 집에만 있을 때는 우울해하던 아내가 등산을 시작하고 나서는 표정이 밝아졌거든요. 미경 씨와도 잘 어울리고 등산복도 새로 사고 평소보다 화장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여보, 등산 다니니까 기분이 좋아요.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계속하자. 우리 나이에 이런 취미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1년 정도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등산이라는 공통의 취미로 부부 관계도 더 돈독해진 것 같았고 오랜 친구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은퇴 후 무료했던 일상에 활력이 생겼죠.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먼저 순이의 변화였습니다. 등산복을 고를 때 예전보다 훨씬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등산복을 자주 사더니 화장도 진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여보, 등산 가는데 왜 이렇게 꾸미고 가요? 그냥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죠.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외모에 신경 쓰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오히려 아내가 예뻐 보여서 기분이 좋기도 했고요. 그런데 영수의 행동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우리 4명이 비슷한 페이스로 함께 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수가 순이 옆에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형수님, 이 코스는 좀 힘드니까 천천히 가세요. 형수님, 물 마시고 가세요. 탈수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배려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수는 원래 다정한 성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 관심이 과도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순이의 배낭을 들어주고 힘들어하면 부축해주고 쉴 때마다 간식을 건네주더라고요. 미경 씨의 반응도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활발하게 이야기하던 분이 조용해졌거든요. 가끔 영수와 순이를 바라보는 표정이 불편해 보이기도 했고요. 미경 씨 괜찮으세요? 오늘 좀 조용하시네요.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도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30년 지기 친구인데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죠. 게다가 순이는 3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의심하게 만든 적이 없는 아내였어요. 하지만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등산 중에 순이와 영수가 앞서서 걸으며 대화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저와 미경 씨가 뒤에서 따라가고 앞에 두 사람은 무슨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지 웃으며 걸었죠. 저 둘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걸까요? 미경 씨에게 농담 삼아 물어봤더니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쉼터에서 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연스럽게 순이와 영수가 따로 앉아서 속삭이듯 대화하고 저와 미경 씨는 따로 앉게 되었죠.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이상했어요. 더 이상한 건 하산길이었습니다. 순이가 다리가 아프다며 영수의 팔에 기대거나 심지어 등에 기대는 일까지 생겼어요. 여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영수 씨가 도와주셔서요. 고마워요, 영수 씨. 뭐료 형수님. 당연한 일이죠. 30년 결혼 생활 중에 순이가 저 앞에서 다른 남자에게 기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등산 중에 다친 거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죠. 등산 후 집에 와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순이가 영수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영수 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영수 씨가 추천해준 등산 코스가 있는데 다음에 가보자고 하네요. 영수 씨가 우리보다 등산을 오래 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영수 이야기만 나오니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진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등산을 못 가겠다고 했을 때의 일이에요. 여보, 이번 주말에는 감기 때문에 등산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자 순이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괜찮아요. 저는 영수 씨, 미경 씨랑 갈게요. 응? 나 없이요? 네, 약속도 했는데 갑자기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평소 같으면 제가 못 가면 같이 안 간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오히려 저 없이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건 영수의 반응이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철수야, 몸이 안 좋다고. 그럼 형수님만이라도 모시고 갈게. 아니야, 괜찮아. 순이도 집에서 쉬게 할게. 안 돼, 형수님 혼자 두기 아까우니까 내가 차로 모시러 갈게.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없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30년 지기 친구를 의심할 수는 없었죠. 결국 순이는 영수 부부와 함께 등산을 갔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감기 때문에 쉬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녁에 돌아온 순이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등산 어땠어요? 좋았어요. 오늘 날씨도 좋고 경치도 예뻤어요. 영수 씨, 미경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영수 씨가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자고 하네요. 미경 씨는 좀 피곤해 보이던데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순이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내가 없어서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영수 씨가 잘 챙겨주셔서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제가 약간의 핑계를 대고 등산을 못 간다고 하면 순이는 망설임 없이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수는 항상 기꺼이 차로 픽업을 와주었죠. 형님 걱정 마세요. 형수님 잘 모시고 다녀올게요. 고마워 영수야. 순이 잘 부탁해. 그런데 이상한 건 미경 씨의 반응이었어요.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어둡더라고요. 미경 씨, 우리 남편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네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순이 혼자 등산을 다녀온 날이면 항상 기분이 좋았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돌아왔죠. 영수 씨 차가 고장나서 좀 늦었어요. 하산 후에 다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왔어요. 교통이 막혀서 늦었어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꾸 핑계가 나오니까 의심스러웠어요. 더 이상한 건 순이의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던 핸드폰을 갑자기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화면을 제게서 돌려서 보곤 했죠. 여보, 누구 연락이에요? 아, 그냥 친구요. 어떤 친구? 그냥. 등산 모임 사람들이요.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변화는 순이의 외모였어요. 등산 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화장을 더 진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새 옷도 자주 샀고 미용실에도 자주 갔죠. 여보,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대충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영수 씨도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노력해야죠. 또 영수 이야기였어요. 최근 들어 순이의 대화에는 항상 영수가 등장했어요. 영수가 어떻게 말했다. 영수가 뭘 해줬다. 영수가 어디를 추천했다. 30년 결혼 생활 중에 순이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영수 이야기만 나오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순이가 갑자기 친구들과 점심 먹고 온다며 예쁘게 차려입고 나간 거예요. 평소에는 집에서 후줄근한 옷만 입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원피스까지 입고 나가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이에요? 그냥 아는 사람들이요. 등산 모임 사람들? 네, 뭐 그런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순이가 돌아왔을 때 표정이 너무 밝아서 놀랐어요. 마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것처럼 들뜬 표정이었거든요. 점심 어땠어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기분 전환이 됐네요. 어디서 먹었어요? 그냥 시내 카페에서요. 계속 애매하게 대답하려고 하니까 의심이 더 커졌어요. 그런 외출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친구들과 만난다며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다가 저녁 늦게 기분 좋게 돌아오곤 했죠. 어느 날은 우연히 순이의 핸드폰을 봤는데 영수의 이름으로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내용까지는 못 봤지만 영수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30년 결혼 생활 중에 순이가 다른 남자와 개인적인 연락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영수와 문자를 주고받는다니. 의심은 커져갔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30년 지기 친구와 30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밤에 잠을 잘 때도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설마, 정말 설마.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토요일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순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여보, 오늘 배가 좀 아픈 것 같아요. 등산 취소할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가려고요. 나 없이요?
네, 영수 씨한테 연락해서 데리러 오라고 할게요. 망설임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못 가는 걸 기뻐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곧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철수야, 오늘 몸이 안 좋다고. 그럼 형수님만이라도 모시고 갈게. 아니야, 영수야. 순이도 집에서 쉬게 할게. 안 돼, 형수님 혼자 두기 아까우니까 내가 차로 모시러 갈게. 미경이랑 셋이서 가면 되지 뭐.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평소 같으면 그럼 다음에 다 같이 가자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꼭 순이를 데려가려고 하더라고요. 아침 9시쯤 영수가 차로 순이를 데리러 왔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순이가 평소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등산복도 새 걸로 입고 화장도 더 진하게 했더라고요. 차에 탄 순이와 영수가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경 씨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죠.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배가 아프다고 했지만 사실은 핑계였고 평소보다 이상하게 행동하는 순이를 지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기만 하니까 답답했어요. 그들이 정말 등산을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을 가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중간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조용했죠. 오후 2시쯤 저는 결심을 했어요. 차를 몰고 그들이 간다고 했던 산으로 가보기로 한 거죠. 혹시 정말 등산을 하고 있다면 주차장에 영수차가 있을 테니까요. 관악산 주차장에 도착해서 둘러봤는데 영수차가 없었어요. 다른 주차장도 찾아봤지만 마찬가지였죠.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내내 연락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계속 신경이 쓰였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순이가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죠. 어디 있었어요? 연락도 없고. 아, 등산 끝나고 다 같이 저녁 먹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관악산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관악산 갔다 왔어요. 그런데 순이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불안한 눈빛이었죠. 등산 어땠어요?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영수 씨, 미경 씨는? 영수 씨는 오늘 컨디션이 좋았나 봐요. 미경 씨는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계속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30년 지기 친구와 30년 아내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이 불안감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기회는 일주일 후에 왔어요. 또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댔는데 순이가 똑같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가려고요. 이번에도 영수가 적극적으로 픽업을 제안했고 순이는 평소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미리 계획을 세워뒀어요. 그들이 떠난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차를 몰고 나갔죠. 영수 차를 따라잡을 생각이었어요. 관악산 방향으로 가는 길에서 영수 차를 발견했어요. 멀리서 따라가면서 지켜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관악산 입구를 지나쳐서 계속 시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은 등산지가 아니라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고급 카페였죠. 주차하고 멀리서 지켜보니 영수와 순이가 단둘이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경 씨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정말 설마.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카페로 들어갔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구석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지켜봤죠.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영수와 순이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는데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연인처럼 다정하게요. 순이의 표정은 제가 30년간 봐온 것 중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20대 처녀처럼 수줍어하며 웃고 있었죠. 영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건 친구의 아내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0년 지기 친구와 30년 아내가 제 눈앞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였어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계속 손을 잡고 가끔은 순이가 영수의 팔에 기대기도 했죠. 영수는 순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기도 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이 영수 차에 타더니 근처 모텔로 향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제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정말 그런 곳으로 가는 건가? 설마 그런 일까지?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영수가 순이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순이는 그에게 기대며 들어갔죠.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30년 지기 친구 영수가, 30년 아내 순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분노와 충격,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당장 모텔로 뛰어들어가서 따져보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2시간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들이 나오는 모습을 봤죠. 순이의 머리가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영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영수가 순이를 차로 데려다 주는 걸 끝까지 지켜봤어요. 우리 집 앞에서 순이를 내려주며 볼에 키스까지 하더라고요. 집으로 들어가는 순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30년간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순이가 집에 들어온 건 저녁 7시였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등산 어땠어요?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또 거짓말이었어요. 등산은 커녕 모텔에서 시간을 보낸 건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순이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데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역겨웠어요. 다음 날부터 며칠간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이런 중대한 일을 감정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거든요. 순이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비밀번호를 바꿔놨더라고요. 30년간 숨긴 게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다니.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해 봤어요. 최근 몇 개월간 이상한 결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급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모텔까지. 더 충격적인 건 결제 날짜였어요. 제가 등산을 못 간다고 했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순이가 친구들과 점심 먹는다며 나갔던 날들과도 맞아떨어졌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30년 지기 친구가 30년 아내가 이런 일을.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미행을 했어요. 이번에는 순이가 친구들과 쇼핑한다며 나간 날이었어요. 역시나 영수와 만나더라고요. 백화점에서 함께 쇼핑하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또 모텔로 갔어요. 이번에는 사진까지 찍었어요.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증거를 모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런 만남이 이미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등산 모임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불륜 관계를 위한 만남의 기회였던 거죠. 미경 씨는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미경 씨,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시죠? 그냥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다음 날 미경 씨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미경 씨, 혹시 영수 씨가 요즘 어떤지 알고 계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그냥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미경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계시는데요? 영수하고 순이 씨 일 말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경 씨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한 달 전쯤부터요. 영수가 핸드폰을 숨기기 시작하고 행동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심하다가 직접 확인했어요. 미경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똑같이 미행해 봤어요. 그리고 봤어요. 그 두 사람이. 미경 씨.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친구 아내와 어떻게 그런 일이. 미경 씨도 저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지금까지 모른 척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해봤자 상황만 더 복잡해질 것 같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도 있고 카드 내역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수 핸드폰도 확인했고 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봤어요. 우리는 서로의 증거를 확인했어요. 모든 게 일치했어요. 영수와 순이의 분류는 확실한 사실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혼하려고 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날 미경 씨와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순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온한 표정으로요. 며칠간 고민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바로 따져야 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순이 옆에서 잠들 때마다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결국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어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따지기로 한 거죠. 순이가 또 친구들과 만난다며 나간 날이었어요. 이번에도 영수와 만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을 확인한 후 저는 미경 씨에게 전화했어요. 미경 씨, 지금 그 카페로 오세요. 같이 확인합시다. 네, 알겠어요. 30분 후 미경 씨가 도착했어요. 우리는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수와 순이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우리를 보지 못할 만큼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죠.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가서 따집시다. 저는 일어서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미경 씨도 뒤따라왔고요. 영수야, 순이야.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영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철수야. 이게. 영수 씨, 순이 씨 설명해 보세요. 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아, 이건 오해야. 오해? 손잡고 있는 게 오해예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했죠. 언제부터였어? 제가 먼저 물었어요.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수도 마찬가지였죠. 대답해, 순이야. 언제부터 영수와 이런 관계였어? 저는 3개월 전부터예요. 영수가 대신 대답했어요. 3개월? 그럼 등산 시작한 지 1년 만에? 죄송해요, 철수야.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30년 친구한테 죄송하다고 하면 끝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철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친구가 내 아내와 바람 피우는데 진정하라고.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뭐? 저희는 진짜 사랑해요. 영수의 말에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불륜이지. 철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가벼웠어? 아니에요. 하지만 영수 씨와 있으면 그만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미경 씨도 울고 있었어요. 영수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미경아, 미안해. 하지만 난 순이를 사랑해. 사랑? 그럼 나와 산 30년은 뭐야? 그건 다른 거야. 영수의 대답에 미경 씨가 영수의 뺨을 때렸어요. 다른 거라고? 30년이 다른 거라고. 그날의 일이 동네에 소문으로 퍼지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큰 소리로 다툰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목격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간은 순이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순이는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여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영수 씨가 저를 여자로 봐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나는 당신을 여자로 안 봤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달랐어요. 순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정말 순이를 여자로 대우하지 않았을까? 30년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며칠 후 순이가 제게 제안했어요. 여보, 이혼해요. 뭐라고? 제가 잘못했어요.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없어요. 영수와 함께 살겠다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혼자 살고 싶어요. 한편 미경 씨는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영수가 집을 나간 후 혼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있었죠. 저도 큰 결심을 해야 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그냥 끝낼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시작해 볼 것인가. 하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서 순이 옆에 누워 있으면 그녀가 영수와 함께 있었던 모습이 떠올라서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 저도 이혼을 결심했어요. 좋아요. 이혼합시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서로 합의했기 때문이죠. 영수와 미경 씨도 이혼했어요. 미경 씨는 위자료를 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혼 후 저는 혼자 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어요. 30년간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처음 몇 달은 우울했어요. 등산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 산들을 보면 순이와 영수가 함께 걸었던 모습이 떠올라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죠. 새로운 등산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라 금세 친해졌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우연히 순이를 만났어요. 마트에서였는데 혼자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여보, 영수 씨는 헤어졌어요. 3개월 전에.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가 오래 갈 리 없었죠. 미안해요, 철수 씨. 정말 미안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미 끝난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헤어진 후 순이를 다시 본 적은 없어요. 영수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 한두 번 스쳐 지나간 적은 있지만 대화를 나눈 적은 없죠. 서로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경 씨는 가끔 연락이 와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끼리라서 그런지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기도 하죠. 지금은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새로운 등산 모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산행을 하고
가끔은 혼자서 조용한 산을 찾아가기도 해요. 돌이켜보면 그때의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30년 지기 친구와 30년 아내의 배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모른 채로 살았을 거예요. 거짓된 관계 속에서 말이죠. 60대 초반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요즘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기고 있어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분 중에 좋은 분도 계시고요. 아직 특별한 관계는 아니지만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참 모르는 일이에요. 60대가 되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려고 해요. 순이와 영수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평생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미워하며 살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제 인생만 더 불행해지니까요. 등산을 하며 정상에 올라서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도 등산과 같다고. 힘든 구간도 있고 평탄한 구간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으면 언젠가는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요. 제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걸어가려고 해요. 혼자서라도 말이에요. 아니,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친구들이 있고 새로운 만남들이 있으니까요. 그날 아침 등산화 끈을 매며 시작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인생은 원래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산 너머에는 또 다른 산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 인생에도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진실한 관계로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다음 주말 등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새로운 산,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할 등산을요.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배신의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고 그 추억조차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